자, 이번에는 우리 세 번째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마트 놀이라고 해서, 자, 사실 이 마트 놀이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 역할 놀이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 마트 놀이가 굉장히 그 교육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휘력을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놀이 활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뭐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들의 그 이름을 굉장히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물의 색깔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 마트 놀이에서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고 그리고 이제 값을 치르게 되는데, 자,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르고 또 이렇게 거스름돈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화폐의 종류 이런 것들도 습득하고, 그리고 덜 덧셈, 뺄셈과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연산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수학 시간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전단지들을, 그죠? 제가 앞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단지가 굉장히 요긴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전단지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뭐 야채면 야채, 그죠? 과일이면 과일, 뭐 과자면 과자, 뭐 음료수면 음료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분단별로, 그죠? 이렇게 정해서 뭐 A팀은 과일만 모은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B팀은 아이스크림만 뭐 한다든지, 뭐 C팀은 과자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단지를 오려서 모은 다음에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서 뭐 테이블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진열을 하죠. 진열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마트 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전혀 어떤 뭐 비용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단지를 다 오리고, 그죠? 오리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트 놀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트 놀이의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앞에 전단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이제 같은 종류의 물건끼리 모아서 이렇게 이제 진열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저 위에 보면 맨 위에 이제 이미지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넣고, 그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랩을 씌워서 이제 진열을 하죠. 진열을 해두면 이제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는 그런 뭐 스티로폼 통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 보통 뭐 약간 뭐 생선이라든가 좀 이렇게 심각한 냄새가 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씻어서 이렇게 이제 재활용통에 버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깨끗한 어떤 물건들이나 뭐 야채들이나 채소들이 담겼던 것들은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말려 두셨다가 모아 두셨다가 이렇게 마트 놀이 할 때 미술 활동과 같이 결부시켜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이렇게 뭐 아이들을 한때 자유롭게 그림을 생선 같은 것들을 그려보라 한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아이들이 이제 그려낸 그림들을 그 위에 이제 아이들 솜씨대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칠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아이들이 그려낸 그 그림들, 이미지들은 이제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제 미숙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보여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보통 아이들이 연필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레용이라든가 물감으로 색칠을 하기 전에 검정색 유성 마카를 가지고 사물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둘러주는 거죠. 까만 색깔로 둘러주고 나서 그 위에 뭐 크레용을 칠하든지 물감을 이렇게 칠하면요, 조금 미숙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미비하게 그렸더라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물고기들도 보면 잘 보시면요, 전부 이렇게 검정 색깔로 아웃라인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아이들 이제 본인의 어떤 느낌대로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레용으로 칠할 수도 있고 뭐 생마카 같은 걸로도 칠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정색 아웃라인을 한번 이렇게 둘러주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접시에다가 아이들이 그려낸 생선이라든가 뭐 건어 뭐 예를 들면 뭐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그릇에다가 고정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랩을 이렇게 한번 씌워줘요. 랩을 한번 씌워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마트라고 해서 그 마트의 라벨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손으로 직접 아이들이 그냥 글씨를 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바코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실제 바코드가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내면 이렇게 해서 바코드와 그죠? 마트 이름이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완성되어진 생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술 활동과 그죠? 그리고 역할놀이를 또 결부를 해서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보통 이제 마카들이 뭐 검정색,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 수입품들은 다양한 색깔들이 많은데 우리 국산품들이 사실 그렇게 이제 마카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인펜 같은 거는 뭐 12색, 24색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유성 마카가 색깔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뭐 미술 활동을 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긴유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아이들이 좀 이렇게 허술하게 그렸더라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미술 활동을 하실 일이 있을 때 꼭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물고기나 생선들 가지고 마트 놀이 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정말 생선같이 만드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뭐냐면 소포용지 아시죠? 우리 보통 이제 우체국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보낼 때 그 누런색 그죠? 소포용지, 그 소포용지 위에다가 여러분 능력대로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한 마리 그리시고 마찬가지로 검정색 마카나 사인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색깔을 진하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색 색연필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금색이나 이런 은색의 그 펄감이 조금 있는 크레용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전체를 다 칠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가장자리만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입체감 있게 일단 하나 그려주셔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정확한 사이즈대로 가위로 이렇게 오려 주시고요. 오리고 나서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나서 그 테이프를 뜯어내시면 이제 끈적끈적하게 붙겠죠. 그러면 다시 새로운 소포 용지 위에다 그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얹어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이 양면 테이프 때문에 방금 그렸던 물고기가 새로운 종이 위에 이렇게 딱 붙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붙인 종이를 앞에 물고기 사이즈와 똑같이 한번 쫙 오려주면요. 밑에서 왼쪽처럼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종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머니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 입 쪽으로 신문지를 좀 이렇게 길게 말아서 이렇게 입 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면 지금 보시면 아래쪽의 왼쪽 그림처럼 이게 도톰하게 정말 굴비처럼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다시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든 굴비들을 이렇게 노끈에다가 이렇게 엮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라벨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면요. 이 정말 영광 보리굴비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술 시간에도 또 활동 시간에도 만들어서 역할놀이 같은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명절쯤에 이런 작업을 그죠? 추석쯤이라든가 뭐 구정쯤에 활동할 일 있을 때 이런 작업을 하셔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골판지를 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안에다가 보면요. 지금 보면 뭐 콜라라든가 사이다라든가 환타 이런 음료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그려서 그죠?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숫자가 많으면 이제 금방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피자도 있고요. 과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 있는 음료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물감을 쓰거나 아니면 크레용을 쓰거나 뭐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하드보드지에다가 본인 능력대로 그리고요. 그리고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를 오려서 이렇게 모으면요. 이걸 뭐 한 2, 3주 정도 활동을 해서 쭉 모으면 이렇게 냉장고 안에 뭘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트 놀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냉장고 만들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뭐 소꿉놀이 할 때도 본인들이 그려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미술 시간에 했던 작업들을 또 나중에 역할놀이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놀이할 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활동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뭐 아이들이 했던 작업, 요거는 약간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이 작업한 건데 뭐 요즘에 뭐 6세? 7세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이 정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잘 보면요. 언뜻 보면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많은 손이 가고 뭔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게 지금 그냥 도화지에다가 이제 사물들을 연필로 그려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정 색깔 마카나 사인펜을 가지고 가장자리도 두르고 그죠? 글자 같은 것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크레용이나 이렇게 물감 이런 것들을 칠했어요. 칠해서 하나씩 작업해서 뭐 참기름 햄,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참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두고 그다음에 이런 박스들은 보통 이제 뭐 인터넷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명절 전후로 되면 이런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그죠? 멀쩡한데 버려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셨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사물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각자 이렇게 뭐 본인이 넣고 싶은 글귀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명절 전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뭐 위에 김 이거는 진짜 김인데 이렇게 이제 넣고 또 간혹은 진짜 뭐 약과를 하나 넣어준다든가 뭐 김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있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미술 활동을 하면 또 이렇게 이걸 들고 이제 집에 하원을 하게 되면 또 뭔가 정말 명절인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앞에 보통 본 그런 어떤 그 황색 상자에다가 뭐 한지라든가 그죠? 이런 포장지는 아니면 한지를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선물 같은 것들 들어오면 굉장히 멀쩡한 이렇게 뭐 꽃이나 코사지인데 우리가 보통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이렇게 잘 보시고 모아 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긴요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레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글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있는 것들 그냥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저도 이걸 처음에 마트가 그 편의점에서 팔고 있길래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젤리를 삼겹살을 팔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삼겹살 모양의 젤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은 모양의 젤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이사이 구비를 하셔서 이렇게 마트 놀이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이런 어떤 재미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다가 활용하셔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이 끝나면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에 좀 특이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 있으면 사서 두셨다가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뭐 막상 생각이 나서 구하러 가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는 뭐 어떤 뭐 마트를 가시든 편의점에 가시든 시장에 가시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걸 수업 자료 수업에다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보관을 해 두셨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마트 놀이 할 때, 반드시 또 구비되셔야 되는 게, 지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뭐, 5만원? 까지는 뭐 크게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난감 지폐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실제 그 돈을 스캔을 해서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가면 이제 위조 지폐로 그죠? 제가 잡혀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뽀로로 얼굴도 넣고 장난감 지폐라고 글자도 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셔서 쓰셔야지 그대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두셨다가 요거를 이제 프린터를 하셔서 뭐 기왕이면 칼라 프린트면 더 좋고요. 안 되면 뭐 흑백 프린터라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쓰시면요. 요거 가지고 뭐 특히 아이들은 아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이 정도 가지고는 기묘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셈을 치르고 거스름돈 받고 해서 거스름돈 같은 것, 그러니까 잔돈은 그냥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제 지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마카로 이렇게 써서 쓰시면 되고, 지폐는 기왕이면 진짜 돈이 프린트 되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돈이 얼마짜리가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건들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걸 뭐 1,000원을 주면 물건이 900원이면 100원을 거슬러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 때 이 지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가 뭐 프린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한 번밖에 못 쓰고 버리실 테니까, 제가 나중에 뭐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요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각자 자기 쓰시는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프린트를 해서 계속 쓰실 수 있도록 뭐 파일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안 드리면 달라고 이렇게 좀 그 마트놀이 할 때 지폐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 활동이나 미술 놀이들을 할 때 꼭 미술 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에게 색으로라든지 그죠, 어떤 만들기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가 미술 활동으로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요리 활동들과 미술과 요리 활동을 결부시켜서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요리 활동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우선은 그죠? 뭔가 음식을 굽거나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도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위험하니까, 자 그러면 뭔가 조리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게 뭔가 플라스틱 그죠, 빵칼 이 정도를, 아니면 왜 우리 케이크 사면 이렇게 같이 주는 그죠, 플라스틱 칼 있죠. 그 정도의 칼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요리를 해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그러니까 해보는 것이 이 카나페 만들기죠. 그래서 뭐 크레카, 그죠? 참 크레카, 그리고 치즈도 이렇게 이제 그 플라스틱 칼로 자르면 잘리고요. 바나나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빵칼로 잘리니까, 그죠? 썰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요리를 하는 어떤 느낌을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견과류들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서 요리 활동을 하면, 또 평소에 먹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먹게 되면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네 이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먹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또 잘 먹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뭐 딸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2명이 이제 막 이렇게 그 참크래커 그죠? 참크래커 위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치즈 넣고 바나나도 얹고 딸기 얹고, 아니면 이제 뭐 햄 같은 것들 요즘에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져 나오는데, 뭐 햄 같은 것들은 뭐 살짝 이렇게 이제 뭐 더운 물에 살짝 데쳐서 그죠? 그래서 이제 키친타올에다가 물기 좀 빼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거든요. 하나표 만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슬라이스 햄 같은 것들도 이렇게 플라스틱 칼로 이렇게 잘려요. 그렇게 해서 카나페 만들기 하면 만들면서 이제 짜투리도 이렇게 먹고, 또 이제 예쁘게 만든 것들은 뭐 또 옆에 뭐 동생 반에다가 그죠? 그렇게 가져가서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드리기도 하고, 동생들하고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제 파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어, 노래, 놀이, 그죠? 그리고 요리, 예, 미술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진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아마 밀가루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점토를 만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밀가루가 밍숭밍숭하고 재미가 없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 부추라든가, 그죠? 시금치 같은 것들 이렇게 갈아 넣어서 반죽을 해서 점토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점토 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수제비를 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트레이 위에다가 이렇게 쭉 놔뒀다가, 이거 점심 때쯤에 이제 뭐 육수를 좀 내고요. 거기다가 뭐 어묵이나 그다음에 곤약 이런 거 조금 넣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서 점심 한 끼로 만들어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록색 뭐 좀 아이들이 좀 거부감 있겠다 싶으면 뭐 당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갈아서 넣어서 점토를 만들어서 놀고 나서 그 남는 것들은 이렇게 수제비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당근 주스를 좀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활동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면 이걸 그대로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차적으로 이걸 또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뭐 식재료 같으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처럼 점토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가 그걸 버리지 마시고 말려서 색깔 잘 칠해서 뭐 냉장고 자석으로 활용하시든가 이렇게 이제 하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카로니라고 해서, 그죠? 이렇게 뭐 마트에 가면 이렇게 봉지에 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로니는, 그죠? 뭐 거의 왜 약간 애벌레처럼 생긴, 그죠? 그 마카로니 뿐인 걸로 알고 있지만 마카로니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딱딱해서 이제 약간 플라스틱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가져 놀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다양한 마카로니들을 가지고 뭐 김장 매트 같은 데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아라 그러면 되게 재밌게 잘 놀고요. 뭐 남자아이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뭐 트럭 같은 데다가, 그죠? 본인이 좋아하는 뭐 마카로니나 국수 같은 거 이렇게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가서 붓고 또 저기 가서 또 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카로니도 놀다가 버리실 필요 없고요. 그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한번 씻어서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가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요렇게 이제 뭐 김장 매트에서, 지금 이거는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마카로니에다가 물감으로 색을 입혔죠.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진 건데, 요렇게 해버리면 먹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염색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놀면 그게 그냥 물에 씻어서 그 다음에 더운 물로 삶아서, 그 다음에 삶아서 건져내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반찬을 해 먹거나 간식을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묘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마카로니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걸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거는 마카로니에다 색을 입혀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대로 가지고 놀다가, 그죠? 남는 것들은 삶아서 이렇게 간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카로니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본 형태로 되어진 것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뭔가 이게 무슨 형태입니까? 이런 형태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대롱, 하트 형태도 있고, 꽈배기 형태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마카로니만 가지고도 아이들 이렇게 종이 위에 펼쳐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카로니만 가지고 이제 사람의 얼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뭐 웃는 모습, 화난 모습, 뭐 성남 뭐 삐친 모습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어떤 표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가지고 놀고 나서, 그죠? 그걸 씻어서 삶아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물에 씻지 말고, 그죠? 삶은 그대로 이렇게 뭐 뜰채로 이렇게 건져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야채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마요네즈로 이렇게 버무리면요. 아이들 간식이나 점심 반찬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오른쪽에는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마카로니 뭐 떡볶이 그라탕이라고 해서 또 아이들이 약간 이제 매운 거, 달콤한 거, 뭐 이런 거 살짝 좋아할 경우 또 너무 매우면 또 아이들이 안 되니까 뭐 케찹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넣고 뭐 고추장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떡볶이처럼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설탕이나 올리고당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아이들 뭐 이렇게 치즈 같은 거 이렇게 얹어서 렌즈에 돌려주시거나 그릴에 이렇게 이제 넣어서 해주시면요 이것도 충분히 요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까 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었는데 그죠? 그게 뭐 마카로니였는데 그걸 실컷 가지고 놀다가 이제 씻어서 삶아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반찬으로 해주시거나 간식으로 해주시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과거 지나갔던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놀다가 요걸 또 씻어서 요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주셔도 굉장히 또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미술 활동일 때는 요즘에는요 이렇게 융합 교육이라고 해서 미술 활동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미술과 체육을 결부시키든지 아니면 또 미술과 놀이를 결부시키든 아니면 미술과 요리를 결부시켜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미술 활동과 요리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일단 여러분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또 역할놀이 중에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 병원놀이라든가 약국놀이인데 특히 약국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미술 활동과도 연결을 시켜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보시면 약봉지를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봉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가져와서 프린터에서 잘라서 이제 풀로 붙여주시면 바로 정말 약봉지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봉지 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알약하고 물약이 있는데 알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보면 유산봉지라고 해서 이게 약봉지가 한 100장 이렇게 해서 한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약봉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묶음으로 팔거든요. 그러면 요걸 사셔가지고 그리고 밑에 지금 그 보라색으로 스테이플러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링기라고 해서 약봉지 안에다가 약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약봉지를 이렇게 한번 쭉 밀어주면 포장이 되어서 약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흐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실링기도 뭐 한 몇천 원 주면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 하시면서 활동하실 때 아주 긴요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약봉지 안에다가 실제 약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간혹 뭐 비타민 종류들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또 아이들도 뭐 어떤 특정한 그런 것 약물에 뭔가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잘 먹는 젤리라든가 그죠? 이런 어, 약 형태로 되어진 그런 어떤 사탕류라고 표현하면 사탕류 같은 그죠? 그런 것들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사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석기시대 있죠 초콜릿 그런 것들도 많이 써서 넣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봉을 해서 병원놀이 하거나 물론 병원놀이를 하면 약국놀이도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놨다가 이걸 이제 아까 앞에 본 그 봉지 안에다가 요걸 한 뭐 5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병원놀이 하면서 주면요 아이들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데 뭐 또 집에 들고 가서 동생도 주기도 하고 뭐 또 동생 집에 있는 동생은 또 그거 하나 못 얻어 먹어서 막 이렇게 떼쓰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 중에는 물약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약도 요것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새의 약 물약병을 사셔가지고 요건 좀 재활용하시면 안 되죠. 안에 이제 주스 약처럼 물약처럼 주스를 넣어서 아이들을 약봉지 안에다가 알약과 물약을 같이 넣어서 줘야 되니까 요거 이제 새거 사서 좀 이렇게 씻어서 아니면 더운 물에 이렇게 한번 소독하신 다음에 이 뭐 이렇게 좀 짙은 색깔 있죠. 아니면 뭐 그냥 주스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뭐 윌치스 주스 같은 거 약간 색깔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넣으시거나 아니면 당근 주스라든가 뭐 포도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알약하고 같이 넣어주면 정말 물약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들을 약 먹는 것에 대한 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진짜 만약에 약을 먹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긍정적으로 아이들한테 기억이 되어 있으면 실제 뭔가 감기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될 경우에 좀 떼쓰지 않고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놀이 할 때도 실제 약이나 알약이나 물약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만드셔서 이렇게 활동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시려면 굉장히 좀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해주시면요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어머니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손을 움직이셔서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클레이 놀이들 많이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국산 말고 점토들 사셔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무심결에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뭐 눈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밀가루 점토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서 이제 요렇게 이 작업을 할 때는 뭐 손을 입에 넣거나 실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는 아이들 연령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토놀이 같은 거에서 뭐 이렇게 뭐 먹는 것 뭐 초밥 빵 뭐 이런
계란 후라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또 아이들이 특히 먹는 거를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레이 놀이 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이 점토 작업이, 그러니까 그게 뭐 밀가루 점토든 클레이 점토든 이런 점토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그죠? 이 몰랑몰랑한 점토들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촉감들이 어떤 심리적인 위안, 그리고 뭐 치유의 효과까지도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들에게서 보면 뭐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하거나 그죠 우울하거나 해서 어떤 가벼운 아니면 약간의 어떤 중증 정도의 어떤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점토 작업을 하면요 치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치유의 효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지속적으로 점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뭐 형태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색의 자극들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두뇌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점토 작업들 많이 교환을 하실 때 많이 넣어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클레이 쿠키라고 해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요. 그 뭐 냉동 만두나 냉동 피자가 이제 왜 보면 이게 이제 유리로 되어진 그죠?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냉동고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런데 잘 가서 구석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 토이 쿠키라고 팔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이름 있는 브랜드는 한 8, 9천 원 하고요. 조금 이름이 조금 B급 브랜드 이런 것들은 한 6, 7천 원 이렇게 하던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해동을 해서 이게 지금 안에 열어보면 이게 이제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어, 어, 식용 점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에 색도 이게 물감이 아니라 천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토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실온에 조금 두면 이게 녹으면서 약간 몰랑몰랑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다양한 쿠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점토처럼 해서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라든가 뭐 어떤 모습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요즘에 뭐 에어프라이어 있죠. 에어프라이어 180도에다 15분 정도를 구우시면요. 이게 쿠키가 돼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날 전주쯤에 요런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워서 이제 그 랩에다가 이렇게 사서 하원할 때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만든 쿠키들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개 정도는 먹고 두 개 정도는 이렇게 이제 쿠킹 호일에다 하나씩 아니 그 랩에다 그죠 사셔가지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서 리본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원할 때 보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왕이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좀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사셔서 하나 좀 사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셔서 한번 구워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냥 처음 그러니까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 날 때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학기 중에 공부하실 때 미리 사셔서 연습 좀 해 두셨다가 이런 거 가지고 뭐 아이랑 엄마랑 같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날 모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해보셔도 되고
뭐 5월 8일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후에 뭔가 어머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어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런 클레이 작업해서 구워서 이렇게 뭐 간단한 차랑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건의사항도 받고 또 부탁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요런 작업도 앞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1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고요. 2주차에도 역시 지금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그래서 자, 2주차에는 아동 미술에 대한 특성이나 특징에 대한 그런 수업을 또 역시 1주차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수업인데 이렇게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어차피 이 상황을 좀 같이 짜증내지 말고 적응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또 본인이 각자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 잘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강의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